자,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카니발은 자 보세요, 마법이에요, 마법. 오늘 제가 주유 후에 자 205km 주행했죠. 205km 주행했는데 기름 게이지가 하나도 안 달았어. 이상하지? 오늘 이 이상한 차 리뷰를 시작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요로입니다. 카니발 뷰병. 자, 얘는 시그니처고요. 올블랙 트림인데 얘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자, 오늘 제가 보여줄 카니발이 평범하지 않다는 거. 자, 이게 좀 많이 올라와 있죠. 이게 왜지? 왜 그러지? 또 하나 보시면, 자, 보시면 얘는 왜 그러지? 특이합니다. 그죠? 요게 힌트, 그죠? 카니발, 자, 시동을 걸었는데 조용하죠. 자, 바로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인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 바로 LPG 연료까지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방금처럼 시동을 걸었을 때와 이렇게 지금 깜빡깜빡 거렸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왜 깜빡깜빡거리냐면 현재 지금 가솔린 연료를 쓰고 있는 겁니다. LPG 같은 경우는 냉각수 온도가 40도에 도달해야 LPG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냉각수 온도를 올리고 있는 중이고, 냉각수 온도를 올리는 와중과 시동을 걸 때는 가솔린 연료를 사용합니다. 이제 이게 깜빡깜빡거리는 게 끝나면 LPG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가솔린 연료는 멈추고. 자, 요새 이제 뭐 택시도 그렇고요. 특히 뭐 카카오 택시에 보면은 카니발이나 스타리아의 택시들 있잖아요. 그 차량들이 현재 지금 뭐 LPG 하이브리드로 많이 개조가 돼서 지금 이제 돌아다닌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것도 LPG로 좀 개조된 1.6 터보 하이브리드 카니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명칭을 따지면 LPG 하이브리드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 녀석은 가솔린 엔진까지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LPG 연료만 사용하는 하이브리드다 라고 하면은 뭐 LPG 하이브리드가 맞는 답변이겠지만, 이 녀석은 가솔린도 사용하고 LPG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바이퓨어 하이브리드라는 명칭이 좀 더 잘 어울리는 모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현재 지금 LPG 연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가솔린 연료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 모터의 구동은 동일해요. 가솔린 연료를 사용했을 때라든지 LPG 연료를 사용했을 때 두 가지 모두 다 그냥 원래 하이브리드대로 전기 모터는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동일 조건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게 있어요. 현재 지금 뭐 니로 하이브리드, K8 하이브리드, K5 하이브리드 이런 차량들의 또 이 LPG를 개조할 수가 있는데, 그 녀석들보다 이 녀석의 LPG 탱크 용량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제가 알기로는 약간 74리터 정도 되는 LPG 탱크가 9인승을 뽑게 되면 맨 마지막 사열에 아래쪽에 시트가 폴딩이 되어 있잖아요. 그 시트 폴딩 되는 공간에 LPG 탱크를 장착을 시키고, 그러면서 자동으로 그 위로 사열 시트가 올라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9인승도 할 수 있고 6인승 모델로도 개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짐을 좀 적재하고 그런 데 있어서는 9인승보다는 6인승 모델로 LPG 개조하는 게 훨씬 더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 같은 방식은 뭐냐면, 한마디로 자, 인젝터, 연료를 분사하는 인젝터 시스템이 가솔린 있을 때는 가솔린 인젝터만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녀석은 LPG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에 그 인젝터를 공용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에 대한 문제가 상당 부분 많이 존재했었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들은 LPG 인젝션은 따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연료 분사 방식의 라인을 따로 해놨다는 뜻이에요. LPG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ECU도 따로 적용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 녀석은 통제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1.6 터보 엔진을 가솔린 쪽에서 제어하는 방식과 LPG로 제어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리 분리해서 해놨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내구성에 대한, 또한 AS 발생률 자체가 굉장히 현재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압 펌프와 인젝터를 함께 공유를 했지만, 지금은 전자식 기화기와 인젝터를 따로 사용하면서 그만큼 내구성은 상당 부분 많이 좋아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LPG 튜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LPG로만 주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LPG 연료를 했을 때 현재 이 차량의 성능은 또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LPG 연료를 풀 충전해 놓고 탔을 때 지금 거의 한 800km 육박한 정도의 키로수를 기록을 했고요. 뒤쪽 리어 쪽에 연료 탱크가 들어가 있죠. LPG 연료 탱크 무게 자체가
연료가 좀 비었을 때 같은 경우는 한 30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LPG 연료를 잘 채웠을 때 한 70km 정도. 그 뜻은 뭐냐면 어찌건 간에 일반 하이브리드 1.5 터보 하이브리드와 이 녀석을 개조했을 때 앞뒤 무게 배분으로 봤을 때는 이 녀석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그로 인해서 승차감 자체가 앞에 프론트 타이어가 요철을 만났을 때는 일반 하이브리드 순정과 동일하지만 리어 쪽에서 떨어지는, 리어 타이어에서 요철에 떨어지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좀 묵직하게 표현해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녀석이 지금 서스펜션 자체, 하체 세팅이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순정 상태에서 그냥 말 그대로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만 적용이 된 거기 때문에 그냥 무게만 더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도, 확실히 그러니까 승차감의 잔요철에 걸러진 느낌은 아직까지 카니발의 특유의 그런 느낌들은 있지만, 그 떨어질 때만큼은 아무래도 무게가 있는 LPG 연료 탱크로 인해서 상당 부분 조금 안정감 있는 승차감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냥 타면요 이게 가솔린 엔진인지 LPG 엔진인지 거의 뭐 구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내가 LPG 연료를 사용하려고 뭔가 또 하나의 버튼을 누른다든지, 아니면 내가 LPG 연료를 사용하는 걸 버튼을 일부 끈다든지, 이런 수동적인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좀 불편하고 약간 좀 이런 걸 습관화 들기가 상당히 좀 일반 사람들이 어려울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자동화입니다. 내가 만약에 LPG 연료를 다 사용하고 나면 그 버튼 쪽에서 깜빡깜빡 거리면서 이제 삐비비 소리가 납니다. 그 알람음이 있고 난 다음에는 자동으로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가솔린을 풀 주유해 놓고 LPG 연료를 풀 충전했을 때 이 풀 투 풀 시스템을 하고 나서 주행을 했을 때 거기에 있다는 연료비의 절감이 상당 부분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약간의 좀 프락스를 밟게 되면 LPG 연료가 가동이 됐을 때 느낌이 저속에서는요 훨씬 더 뭔가 좀 더 엔진의 회전 질감이 부드럽게 다가오는 부분이 좀 있어요. 하지만 고속으로 갔을 때는 엔진의 회전 질감이 더 묵직해지면서 엔진에 대한 사운드는 이 LPG 연료대가 좀 더 셉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회전의 질감은 어찌건 간에 LPG 연료가 좀 더 고급스럽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오르막을 가서 고RPM을 썼을 때 같은 경우는 LPG 연료를 사용했을 때 약간의 진동감이 좀 더 커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일반 가솔린 엔진보다는. 하지만 뭐 이렇게 한계치의 주행을 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 지금처럼 좀 스무스하게, 지금도 하이브리드 주행이거든요. 이럴 때 봤을 때 차량 굉장히 정숙합니다. 그러니까 LPG인지 가솔린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항속 주행이나 정속 주행을 했을 때는 내가 지금 가솔린 엔진이 구동이 되는 건지 LPG 구동이 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거의 뭐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전기 모터의 개입이 개인적으로 LPG 연료일 때 좀 더 많이 개입돼도 좀 세팅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제가 1.5 터보 하이브리드를 탔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 EV 모드의 개입이 생각보다는 조금 덜한 느낌이다라고, 무게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카니발이란 사이즈보다도 한 단계 아래등은 뭐 산타페나 소렌토에서 개입됐었던 그 EV 조건과 좀 동일한 수준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료 주입구 옆에 이제 요소수가 다 있잖아요, 디젤 때문에. 근데 그 요소수 라인으로 LPG 연료를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연료 라인을 구축하지 않아도 아주 많은 수많은 개조가 필요 없이 좀 컴팩트하게 개조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내구성을 올려주는데 한몫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줄 수도 있고요. 이 녀석이 뒤쪽에 앞뒤 무게 배분이 다른 일반 1.5 터보 하이브리드보다는 좋아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여기서 조금 오는 단점이 뭐냐면 차량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다 보니까 이 코너를 돌았을 때라든지 저속에서의 좀 야들야들한 이런 코너링 같은 경우는 좀 괜찮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약간의 속도에서 코너를 돌게 되면 롤이 좀 상당하고 그 코너의 한계치는 확실히 좀 빨리 다가옵니다. 코너의 한계치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5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코너를 돌 때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속도에서는 충분히 또 롤은 있지만 그래도 좀 탈출 코너에 있어서는 부담이 없었지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무게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리어 쪽에 성인 한 명이 더 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너링에 대한 한계치는 조금 더 낮아지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에게 좀 협찬을 해준 루톤사에서 LPG를 개조한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 한번 만나봤습니다. 개조 비용 자체는 400만원대 정도라고 합니다. 뭐 할인 행사 같은 거 안 했을 때 아마 470만원 정도 하고, 할인 행사 같은 거 하게 되면 400만원 초반대에 이 LPG 시스템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은 어떻게 주행을 하면 가장 좀 더 안정적이면서도 오랫동안 좀 많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솔린 연료만 그냥 다 풀로 채워놓고 시동을 켤 때나 냉각수 온도를 올릴 때 외에 주행에 있어서 사용을 하지 않고 계속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LPG로 90% 이상 사용을 한다,
가솔린 연료만 다 채워놓고 그냥 계속 LPG 연료만 소모하고 다시 충전, 소모, 충전 이것보다도 풀투풀 시스템으로 주행을 한다면, 즉 가솔린과 LPG를 다 가득 채워놓고 나서 LPG 다 썼다, 그럼 또 가솔린도 한 번 더 써주고, 그 다음에 또 둘 다 풀로 했을 때 연간 3만 킬로 이상 주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와, 연료비 절감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한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그래서 택시들, 특히 택시들 같은 경우는 어쨌건 간에 주행 가는 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 여행을 하거나 주행 가는 거리가 많으신 분들한테 정말 굉장히 생각보다 아주 획기적인 시스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는 뭐 100% 내구성을 확보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조사와의 보증에 있어서만큼도 협업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만, 근데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좀 여러분들한테 믿을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이 로톤이라는 회사 자체가 그동안에 한계 주행에 있어서 택시들이 정말 많잖아요. 택시들은 주행 가는 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네시스 가솔린 차량에도 LPG를 개조해서 45만을 띈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득보잡 브랜드, 득보잡 기술력도 아니고 득보잡 회사에서 만든 기술력이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토레스의 LPG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 로턴 회사와 KG 모빌리티가 합작을 해서 지금 같이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점차적으로 이 메이저 제조사들도 이 로토니엄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 기술력을 인정해줬다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LPG 개조 차량이 점차적으로 좀 인프라가 넓어지고 있다 보니까 보증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보증 기간은 2년이긴 하지만 이 LPG에 관련된 소모품들, LPG 관련된 부품들의 보증은 2년이지만 키로수는 무제한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키로수가 무제한인 보증을 해준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충분히 있다는 거거든요. 정말 주행 가는 거니까 연간 3만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 신빙성 있는 모험을 한번 이 로톤 회사랑 같이 해봐도 그래도 뭐 큰 이슈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카니발을 제가 풀옵션도 타보고 깡통도 타보고 지금 얘 같은 경우 중간 옵션만 좀 있는 차량입니다. 세 가지를 타봤을 때 그럼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로턴이라는 LPG 가격을, LPG 튜닝 가격이 400만 원대다 보니까, 그럼 400만 원을 좀 어떤 옵션에서 아껴서 이 로턴의 LPG를 좀 개조를 시켜서 많은 주행 가는 거로 좀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카니발 제가 요새 요번에 좀 많이 타고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 사실 카니발은 제 개인적으로 HUD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HUD랑 이 빌트인캠을 묶어놨어요. 그 옵션도 꽤나 가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HUD의 필요성이 저는 요 차량에서는 큰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가 전방의 이 프론트 글라스에 있는 시야의 범위와 이 클러스터에서 보여주는 시인성의 범위가 굉장히 오차 범위가 좀 좁습니다. 다른 차량에 비해서. 그래서 HUD가 딱히 없어도, 저는 지금 벌써 6년째 HUD가 있는 차량을 타고 있는 사람으로서도 HUD가 없는 카니발 탔을 때는 사실 그렇게 불편한 감은 못 느꼈고요. 그리고 요새 이 카니발 요즘 신형 기아 자동차의 인포 시스템의 바늘이 아니라 속도가 숫자로 나오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시인성이 좋아서 그래서, 그리고 빌트인캠 2도 물론 좋긴 하지만 사실 뭐 그냥 출고할 때 서비스로 받으시면 되잖아요. 블랙박스는. 그죠? 스피커는 하지 마세요. 이 크레 스피커 63만원 튜닝 해봤자 정말 그냥 음질이 요 앞에서 머뭅니다. 제 귀를 못 때려요. 63만원 정도 투자하면은 그래도 이 음질이 나와서 이 달팽이관을 좀 흔들어줘야 되는데 뭐 귀 근처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 튜닝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컴포트 옵션과 스마트 커넥트도 제가 볼 때는 크게 없어도 일상에서 불편한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옵션만 해도 419만원이거든요 카니발 타시는 분들 대부분 사실 주행 가는 가격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연간 3만 킬로 이상 주행을 해도 그런 불편한 감이 느껴지지 않을 그 정도의 옵션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1.6 터보 하이브리드 순정 차량 같은 경우는 연비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처럼 컨트롤 잘 해야 정말 14, 15 나오지, 대부분 사람들 지금 13대에 머무른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인데 13이면은 좋은 수치는 아니에요. 물론 이 녀석 등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순정 상황에서는 정말 제가 볼 땐 디젤이 최고인데, 근데 어쨌건 간에 디젤 엔진, 카니발의 디젤 엔진에 대한 내구성은 뭐 점차 좀 많이 좋아졌겠지만, 그래도 디젤에 대한 진동과 소음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 국산 디젤 엔진 3만, 5만 이상 떼었을 때 이 엔진에서 뱉어내는 소리 자체가 많이 달라지는 건 사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뭐 내구성이 많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하이브리드를 사서 그 하이브리드 자체에 약간의 좀 올라가는 연비,
플러스 연료비까지 좀 실감을 나게 하려면 이 LPG까지 추가를 하면 상당 부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가장 좋은 게 정말 이질감이 안 들어요. 가솔린 연료가 들어갔을 때, LPG 연료를 사용할 때,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터로 전환됐을 때 이 세 가지의 구동 조건에서 서로의 그런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질감이 굉장히 없고 생각보다 좀 놀랐습니다. 이 기술력에 대해서. 상담해보실 분들은 제가 아래 또 로턴 브랜드 회사의 전화번호랑 홈페이지 한번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연락해보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정말 이 LPG 기술이 꼭 필요하다 라고 느껴지신다면 한 번 정도 상담해보시고 시승까지 해보시면, 시승차가 또 은근히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승까지 해보시면서 고민해보시면 괜찮을 듯한 그런 선택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시도는 정말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전기차 인프라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고 1.5 하이브리드는 정말 제가 볼 때 국내 친환경 내연기관 중에서 가장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서 가장 잘 스며들 수 있는, 잘 어우러질 수 있는 파워트레인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이 큰 차, 사이즈가 큰 이런 RV 차량들, 카니발, 팰리세이드 이런 대형급 차량들한테서도 친환경적인 니즈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LPG까지, 가솔린과 LPG, 전기모터 세 가지의 동력 시스템으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친환경 목적성과 연료비 절감이라는, 경제성 향상이라는 이런 다양한 장점들을 늘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 점차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베타 테스트가 끝나고 이제 상용화가 됐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그런 순간이지 않았나.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